쌍도 마차였었죠. 황교안 씨의 멘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 일단 이 사람이 신년사를 냈어요. 신년사 내용을 쭉 봤어. 무슨 사실상이요. 유튜브에서 극우 유튜버들 보면 나오는 썸네일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걔네들은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막 음모론 던져가지고 뭐 아까 뭐 그 청주 무슨 터미널 이런 것도 기정사실화 시키고 던지잖아요. 황교안의 신년사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 썸네일 모아놓으면 할 수 있는 말. 나 그게 그래서 지금 뭐 또 그러면서 아무 쓸데기 없이 영수회담 제안하더라고. 얘는 영수회담 패티시가 있는 건 확실해요. 영수회담 하고 싶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단독으로 안 만나주지. 같은 급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게 다 정치적인 그 노림수가 있는 거거든요. 야당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이기려면 황교안이나 자유한국당을 밀어줘야 된다는 그 그림을 얻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안 만나주죠.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해요. 의제 갖고 와봐. 그러면 검토는 해볼게.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영수회담 제안하는 것밖에 나머지는 뭐 요거 있죠, 다 가짜 뉴스야. 봐봐. 가짜 평화라고 표현했거든요. 5천만 국민이 가짜 평화의 허상을 강요당하고 여기서 가짜 평화가 어디 있어? 북한이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도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나라한테. 그 전에는 뭐 가끔씩 막 그 휴전선 같은 난리 나고 그랬었잖아. 예. 가짜 평화라니. 이것도 거짓말인 거고. 다음에 3년간 문재인 정권은 소죽 조성장 탈원전이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경제 정책들을 국민에게 강요했대. 듣도 보도 못한 경제 정책입니까? 자기가 무식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 모 대학 교수가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은 없는 말이다. 처음 들어본다고 했던 말을 인용해가지고 써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표현 우리가 썼잖아요. 방송할 때 이름은 바꿀 수 있어도 그런 식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맞죠. 아니라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존하고 소비력을 복구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결국 그 경제 대공황을 벗어나게 된 게 결국은 하층민들에 대한 소득을 보장해주면서 이게 벗어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 결국 따지고 보면 소비를 안 하면 생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비는 누가 해?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모른다는 거는 그냥 본인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흔한 그러니까 경제학 거기다가 원론한 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진짜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개념 자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강아지한테도 작거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분한테 버르장머리가 친구한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제안을 하는 건 둘째 치고라도 친구한테 이제 만나자고 연락하면서 야 이 거짓말쟁이야. 네가 한 말 맞는 거 없잖아. 너는 무능력한 놈이야. 하지만 만나서 차 한잔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제안하면서 욕이란 욕은 쌍욕은 싹 다 해놓고 결론은 그러니까 만나자. 말이 안 되잖아요. 지도 이거는.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막 질러놓고 나는 대통령급이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예전에는 영수회담이라 그래서 야당 총재 김대중 그리고 현 대통령 김영삼 그러면 둘이 이게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뭐예요? 그냥 수석 당원일 뿐이에요. 그렇죠. 예전처럼 총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양당이 만나갖고 뭔가를 하려면 이해찬 대표를 만나는 게 맞죠. 요 격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그런 거 있잖아. 나를 단독 영수회담을 만나게 해주면 내가 대통령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걸 내용을 좀 보내봐라 하니까 그 김도우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강기정 수석한테 전달을 하죠. 그게 민부론 민평론이었어요. 이렇게 얇은 거 내용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런 애가 지금 고맙다 이 새끼야. 당 대표로 있고요. 문제는 지금 그 유명하신 작고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방송을 못 하는 거야. 요걸 하나의 에피소드로 다루려고 했는데 먼저 막 꺼내.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고 참 이게 저도 이거는 황교안의 이제 성대모사가 들어가야 돼요.
저도 몇 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14년 만에 작고를 했습니다. 보낼 때 가슴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 뒤에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많은 분들과 반려동물 카페를 보고 관심을 가지던 중 공약 발표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공약 발표회가 열렸는데 14년 만에 황교안내 견공께서 작고를 하셨답니다. 삼가 애도를 표하고요. 참 훌륭하신 분이야 진짜. 내가 보기에 언어 장애가 있어 이 사람. 오죽했으면 기억들 하시죠? 최고위원 회의 같은 거 하고 나면 백브리핑 하는데 백브리핑을 하루에 한 번, 그것도 1분 안으로 제한했던 게 뭐예요? 계속 말실수를 하니까. 이렇게 치밀하지 못한 언어를 구사하는 거 처음 봤네. 그러니까 평소에 보는 어떤 텍스트, 어. 책이라고 해봤자 결국엔 성경하고 국가보안법 이 두 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의미라는 게 그 안에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 늘공 출신들의 그 이런 지도자 보면 리더를 보면 항상 보고를 받잖아요. 보고를 받고 오케이 아니라밖에 안 했어요. 근데 새롭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비서실장이 잘못한 거야. 어떻게 말할까? 대본을 줘야 하는데 대본을 안 주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초단위로 대본을 찍어서 봐야 돼. 이분은. 잠깐만 그러면 음모론 한번 해보자고. 예. 실제로 황교안은 왜 작고라고 했을까? 한번 막 지어내 봐봐. 제 생각엔 그래요. 육포 사건 때문에 완전 쪼다 있었던 거야. 완전 쪼다 있는데 이게 동물들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괜히 죽었다고 했다가는 욕을 엄청 먹을 것 같은 거야. 죽었다고 했다가는 예. 일리 있다, 일리 있다, 아, 일리 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황교안의 실제 발언을 들어보면 오디오를 들어보면 뭔가 개그를 던지려고 그러니까 아재 뭔가 개그? 그러니까 아재 개그?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반려동물 오래 키우는 분들은 어르신처럼 대접을 합니다. 진짜 묘도신이라고 죽기 집사 하죠. 묘도로? 묘도신. 죽기 6개월에서 1년 전 정도는 정말 어르신 대접하듯이 이게 하나하나 다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진하게 대접을 해서 마지막까지 보냈다라는 걸 함축적으로 이제 개그로 던지려고 작고라고 했는데 그 의도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싸늘해져 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음.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황교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소천이란 말은 네. 어떨까? 아. 소천. 그러니까 사망했다 뭐했다 하기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제 말이 잘못하면 또 육포 사건 나고 또 욕 먹을까 봐. 보통 이렇게 무지개 다리 걷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로 그 그쵸, 키우시는 그쵸, 분들은 예.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작고는 지금 많이 오버했죠. 그러니까 지금 야순이 보니까 황교안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네. 황교안이 사라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 음모론이 또 양산되더라고.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원래 황교안네 집 작고하신 그분이 육포를 엄청 좋아하셨대. 그러니까 빨리 죽었지. 아. 짠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강아지들은. 맞아. 강아지는 살인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고기에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참 미치겠네. 6월 4일 명절로 삼을 것 같네 이분께서는. 6월 4일 육포데이. 예. 그래서 웃었던 내가 싫다. 근데 이제 이게 황교안이 평상시 때 언어 습관이랄까 이런 게 말이 세련되게 잘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늘상 말실수를 해가지고 뭐 자기 뭐 자녀들 특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말실수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유머든 아니든 간에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을 왜 이따위로밖에 못하지? 실제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은 진짜 그렇게 달변이었어도 말실수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만큼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머릿속의 마인드가. 근데 말 잘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말만 잘하는 것 같죠. 말을 잘한다는 건 머릿속에 사고 체계가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달콤한 말로 상대방을 유혹하는 건 사기꾼이지만 정치인이 종합적인 머리를 갖고 뭔가 대화를 하고 어떤 자기 비전을 발표하는 데는 말실수 한마디 없을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은 거고 황교안은 들어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있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가끔씩 오버해서 나오는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은 확실히 지금 이게 오늘이 1월 이제 하순 들어갔잖아요. 벌써 그러면은 4월 15일이면은 정치권에서 사실상 사라지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네. 한 3개월? 90일 정도. 90일이 안 되죠. 90일 안 80여일 되죠. 남았죠.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황교안 대표에게 심심한 저희를 표합니다. 야, 근데 저는 이거 어. 이거 보면서 황교안이 새날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왜? 왜냐면 얘가 갑자기 왜 동물 복지를 꺼낼까 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하루 때문에 아니 사람 복지도 싫어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네 진짜. 복지를 늘리긴 늘려야 되겠는데 한번 생각해봐도 새날에서 들었거든. 야당은 복지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복지를 늘려야 되겠는데 사람 복지 늘리자 그러면 기업에서 엄청 싫어할 것 같고 정광훈이 싫어할 것 같고 욕 안 먹고 그리고 원래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들건 어쩌건 간에. 그래서 갑자기 반려동물 복지라도 한번 꺼내보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소극적으로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업무방해네요. 자수하겠습니다. 야, 결론도 내리기 전에 본인이 자수까지 경찰이- 감사해요. 경찰이죠? 정필성 새날에 대한 업무방해. 일단 알겠고요. 반려동물 저는 집에서는 강아지 키우고요. 여기 사무실에서는 고양이 키우는데 하루입니다. 하루. 처음에는 합사하려고 했어. 합사시키려고 했는데 전쟁이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따로 키우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 이사 가게 되면 환경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창밖을 볼 수가 있어. 고양이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 하루나 이제 고양이 이름은 하루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살랑인데 이터도 아니고. 두 어르신께서 오래오래 사시다가 자꾸 하셨으면 좋겠다. 소천하셔야 돼. 소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